18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8일 공식 선거운동 마감이 가까워진 시간.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 도전한 노회찬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정치가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노원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다고 합니다.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쌓인 모래는 점점 많아지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서민들의 편에서 진정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선언하며 서민의 동네 상계동에 출사표를 던진 노회찬. 하지만 그는 패배했다. 2008년 4월 9일 상계동의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의 패배는 지금 한국 정치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지하철 4호선, 서울의 북쪽 끝에 있는 상계동.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동네로 알려진 이곳 상계동 사람들에게도 18대 총선은 다가오고 있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밤늦은 시간, 상계동에서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는 노회찬을 만났다. 그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노원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예. 웬일이십니까? 여기가 지금 상계 일동 지역인데, 뭐 밤에는 뭐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데 방문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은 시각에 지금 음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이른바 스타 의원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V 시사토론에서 보여준 촌철살인의 말솜씨, 그리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탓이다. 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찍으세요. 젊은이들도 그와의 만남을 반가워한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친숙하게 그를 대한다. 힘드신 거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노회찬 후보님이 바른 말 잘하고 정직하시고 뒤끝 없으시잖아요. 최고 좋으신 분인데. 그의 술집 술래 유세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자랑스러운 상계동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딴 데서 이사 오는 상계동으로 이사 가는 상계동이 아니라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는 한번 확실하게 하고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벌써 수차례 이 지역을 돌며 인사를 해온 노회찬. 얼굴이 익은 경우도 있다. 제가 당선되면 더 번창할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긴 한데
술집에 가면 일단 당선 분위기입니다. 예. 많으신다고. 예, 근데 또 술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이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의 상계동 출마를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앉아 계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상계동에 출마하게 돼가지고. 딱 어렵게 되겠네요. 이제. 힘내십시오. 예, 힘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제 노회찬 씨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출마하신 그럼 다른 여기 후보자들이요? 너무 센 인물이 나오랬잖아. 원래는 저는 한나라당입니다. 예. 한나라당을 지원하는데요. 노회찬 씨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지금 오늘부로서 심각한 갈등을 느낍니다. 노회찬, 그가 상계동에 도전장을 낸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총선 투표일까지의 시간은 불과 석 달뿐. 조직의 뒷받침이 없는 노회찬에겐 너무 짧은 시간이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선거운동을 위해 집을 나서는 노회찬. 새벽에 늦게 들어가셨는데 예. 빨리 나오시네요. 예, 오늘 새벽부터 또 배드민턴장에 또 가봐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일찍 나오시나 봐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바쁘다. 상계동은 60, 70년대 서울 도심의 판자촌이 재개발되면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정착해 살던 곳이다. 그 후 80년대 말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지금은 주택가와 그리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까지 중산층과 서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밀집 지역이다. 노동자 밀집 지역이 아닌 평범한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종다양한 어떤 서민 계층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진보정당의 장기적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민 계층들이 많이 사는 상징이 강북 지역이라고 볼 때 좀 강북의 특성, 강북 지역의 강남과 대비되는 강북 지역의 특성이 좀 가장 온전히 담겨 있는 곳이 노원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노원벽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앞. 이곳은 상계동의 서민들이 퇴근길에 들러 소주 한 잔 속에 삶의 애환을 나누는 곳이다. 이곳 서민들에겐 경제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다. 재개발이 됐는데 지금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타운이 여기서 되고 저기서 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 이사 가는 사람들이 빼야 되잖아. 빼서 이 주변에 강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시 한 곳으로 집중이 돼가지고 집을 구하려니까 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값이 올라가요. 토마지 2만 달러? 그거는 그냥 딴 세상 얘기 같아. 우리가 직접 느끼는 거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살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집 하나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얘들 학비라도. 근데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았는데 사실은 잘합시다 해갖고 한 건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야. 결국은 뽑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 같은 일탈이 안 해. 길 건너 1,500원짜리 삼겹살 집에서도 20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내 친구가 동대문에서 일하거든? 베스트 프렌드? 근데 실 이렇게 주역으로 주는 거야. 대리점 같은데 주는데 연봉이 1,300이야. 100만 원? 세금 대고 뭐 하니까 98만 원인가 받는데 그거 받는 데에서 50만 원 항상 부모님을 드려. 부모님도 드려? 부모님 드려.
계란 개형밖에 없거든. 그러면 남는 게 얼마냐? 그 남는 돈으로 이제 생활하는 거야. 다 나이 30 먹으면 그냥 잘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자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라니까 진짜. 누가 보겠냐? 너 누가 어느 좋은 여자가 너 보고 저랑 사귀어요. 무슨 일 하세요? 우리가 남은 건 좋은 여자 만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가 나는 진짜 궁금하다. 안 돼. 얼굴이 훔쳐서 안 돼. 아니야 이 정도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파이팅. 맞아. 브라보. 그래도 너랑 술 먹으니까 좋네. 조용하던 상계동에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거대 정당에서도 노원병에 내보낼 후보를 뒤늦게 확정했다. 한나라당이 전략 공천한 후보는 정치 신인 홍정욱. 그의 선거운동 사무실 개소식에는 유명 영화배우의 아들답게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이른바 조기 유학 1세대로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홍정욱 후보는 한나라당이 내세운 기대주다. 잘생겼죠? 그래서 제가 안 올라 그랬어요. 저보다 너무나 잘생겨서. 근데 우리 홍정욱 후보가 그 왕년에 쓴 책 있죠? 왕년실에 소시적에 제목이 칠막십장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야,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나. 제가 조금 약호가 죽었습니다. 진보신당도 물론 견제 세력으로 있어야 됩니다만은 우리 노회찬 후보는 참 다 좋은데 참 운이 없는 거죠. 이런 홍정욱 후보 같은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홍정욱 후보를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홍정욱 후보. 그는 실리와 실용주의로 노원병 출마의 입장을 밝혔다. 저는 노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민도 귀족도 아닙니다. 아주 치열하게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성취하며 열심히 살아온 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이념가도 선동가도 아닙니다. 저는 성취가이며 경영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힘없고 소외받는 다수의 서민들을 대변하는 민생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 아, 그래서 제가 힘을 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당선되면 제가 든든하게 이렇게 예.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예. 뭐 국회의원이라 그런 생각 안 하고 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그러고 난 항상 우리 마음은 지금 불안해요. 언제나 또 쫓겨나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런 마음 없이 편안하게 조그만한 둥길에도 일하고 틀어서 해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서로 다른 길을 살아온 상반된 이미지의 두 후보의 대결은 이번 선거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가게 약간 문 닫혀 있죠. 여기도 문 닫혀 있죠. 여기 보면은 저기 보면은 그 문연 식당, 문연 가게는 뭔가 부동산, 세탁소, 미용실. 여기다가 세탁소하고 미용실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기도 문 닫혀 있죠. 자,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려고요. 유난히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상계동. 발로 뛰며 그가 확인한 서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훨씬 더 심각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이 짜장면과 먹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렵죠 요즘에. 아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짜장면 그래도 뭘 먹겠다는 거야? 밧줄로 먹겠다는 거야? 무슨 쇠사슬로 먹겠다는 거야? 아니 묶으려면은 예예. 저는 그 다른 거 휘발유값이나 이런 걸 좀 묶어가지고 정유사들 이익을 좀 빼든가 해야지. 여기 지금 2,000원, 3,000원, 4,000원 받는 그런 거 서민 생활용품 묶어가지고 누가 골탕 먹냐. 네, 그래서 하여튼 서민경제 이 장사 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고생하십시오.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현실과 그 변천을 보면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 수준으로 이렇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 문제와 관련된 해법에 관해서는 확연하게 소수의 기득권층을 옹호하느냐 아니면 서민 대중 편에 섰느냐로 나뉘어집니다. 진보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야 됩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삼성 떡값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던 날,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노회찬과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여보세요? 그도 3년 전 우리 사회의 성역으로 통하는 삼성그룹이 일부 검사에게 거액의 떡값을 주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상당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었고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특검조차 그것을 수사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 검찰에 맡길 수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이 마지막 보루이다. 그가 줄기차게 삼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늦은 오후 2,500원짜리 국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 김영훈 씨. 그는 1년 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43년 동안 상계동에서 살아온 그는 건설업계에 종사하다 10년 전 IMF로 직격탄을 맞았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선택한 직업이지만 힘들기는 여전하다. 손님은 없죠. 가스 계속 때우면은 가스비도 안 나온다고 차라리 노는 게 낫다고 여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 세워놓고 장기 봐도 많을 땐 이곳에 늘어선 택시들이 100여 대가 넘는다고 한다. 택시기사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최근 들어 더욱 커졌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별로 기대는 없다고 그잖아요 이제. 서민 정치한다 그랬다가 결국은 있는 사람만 더 부자 됐잖아요. 서민들이 무슨 봉이 봉 선거 때 봉. 아니더라고. 찍어도 똑같고 안 찍어도 똑같고 그러니까 에이 이번에는 그냥 쉬자.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 몇 명이 안 찍었는 줄 아세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안 찍었어요. 왜? 대통령도 안 찍었는데 국회의원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노당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을 못 찍는 이유가 그만큼 세력이 안 될 거라고. 일단 당의 세력이 약하고 그 사람이 대봐야 세력이 약하다.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대봐야 뭐 힘쓸 것도 안 되고 힘도 못 쓸 거고. 그러니까 아무렴 힘 있는 쪽 있는 사람들이 거의 된다고 봐야죠. 지난 2005년 뉴타운 개발지구로 선정된 상계동. 이곳의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를 소유한 유권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집값이다. 일단 18평이든 17평이든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집 한 채지만 사람들이 오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오르는 걸 어차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주무정당이 많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게 특히 소형평형 집이 그 방향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우되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갖고 있다는 거죠, 각자가. 반발 좀 심하게 하고 있어요.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상계동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노회찬 후보 캠프를 긴장시켰다. 의원께서 이따 하니까
노회찬은 그 부분은 노회찬은 내면 뭐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궁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부분하고 그거는 약간 좀 다른. 그는 이번 선거를 맞이하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고 거품 없는 가격의 아파트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와 월세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도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이다.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과 부동산 기대 심리는 그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벽이었다.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죠. 저기 뭐 대책을 세우는 게 맞고. 지난 3월 초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는 노회찬을 만났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그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노회찬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단 하나만 가지고 가라면 제가 이걸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늘 초심의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초심의 마음과 그리고 또 담대한 행복 이게 저한테 가장 요구되고 있는데 이게 이미 4년 전에 출발할 때부터 요구받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3%의 저조한 지지를 얻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 끝에 그는 탈당을 결정했다. 물론 이제 한번 떠난다고 또 못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17대 국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70점 이렇게 매기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 자리에 서신다면 네. 예. 아마 다시 이 자리에 선다면은 똑같은 4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훨씬 성숙하고 또 원숙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큰 이 초석을 제자리에 놓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총선을 앞두고 선택한 그의 탈당을 놓고 진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는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했다. 그 시작이 바로 상계동에서의 출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고등학생이던 그는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용접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8년 전 노회찬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동운동을 하던 80년대 말 2년 6개월 동안 투옥되기도 했던 그는 출소 후에도 줄곧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는 길을 이해하기 위해 85년부터 노동운동에 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했다. 1년에 한 권씩 28년째 계속 지금 스크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스크랩 할 때 이제 쓰신 말이 왜 이 길이냐? 이 글씨가 더 이 길이냐? 왜 이 길이냐? 왜 하필 이 길이냐? 왜 이 길이냐? 그렇지 이제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건 내가 못 열어봅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여기는 다 면회 갔다 와서 이제 쓰신 눈물의 경부선 이렇게 해가지고 90년 정월 과거의 길을 뒤로 하고 노회찬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이게 또 면회 경부선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면회 오신. 역사적인 진보신당의 창당대회 개회를 함께 선언하고자 합니다. 진보신당 창당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4월 9일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창당한 진보신당.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서 진보신당 제대로 된 진보신당으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생 정당으로 18대 총선을 맞이한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진보가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보 신당이 창당되던 그날 밤 한나라당은 노원병 선거구에 홍정욱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네, 아버님 왔다 가셨죠? 아버지 수학에 졸업하시고 뭐 코리아 헤럴드 대표시고 동아 TV 회장님이시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된 후 노원병에 전략 공천된 그를 두고 오만한 공천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젊은 경영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세를 넓혀나갔다. 많이 익으신 분이에요. 나오세요. 남궁호 씨 자주 보니까 열심히 해서 살린다. 알고 있어요. 이곳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기 좋은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이웃에 있는 노원, 갑, 을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문화나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 낙후된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젊은 사람으로서 참 이곳에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은 의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의 화려한 이력을 바라보는 상계동 사람들의 시선은 엇갈렸다. 우리가 알기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1등 했다잖아요.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 1등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대학만 1등 해도 아주 엄청난데 정말 엄청 큰 인물이 이런 데 온다는 게 뭐 자랑스럽죠. 이쪽은 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좀 연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서민의 애환을 좀 알고 뭘 알아서 일을 하지. 그런 사람들이 뭐 선거철 잠깐 여기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선거철이니까 잠깐 나왔다가 국회의원 되면 또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노원병 선거구가 서민적 이미지의 노회찬 후보 대 귀족적 이미지의 홍정욱 후보의 양강구도로 좁혀졌다. 살아온 길이 확연히 다른 두 후보에 대한 상계동의 선택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됐다. 나는 뭐 피자, 피사체 주로 그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두고 형성된 이 대결 구도를 노회찬은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선거의 쟁점이 없거나 선거 구도가 밋밋해서 주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뚜렷한 쟁점이 형성되거나 구도가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대립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좀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해서 그 구도 속에서 또 그 새롭게 형성되는 그 쟁점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새롭게 해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판이 뜨거워질수록 저에게는 유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상계동 유권자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상계동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옷수선집 아주머니. 결혼한 지 9년 만에 어렵게 장만한 집을 IMF 여파로 팔아야 했다는 영희 엄마. 그녀는 건설 일용 노동자로 일하는 남편, 두 아이와 함께 35만 원 월세집에 살고 있다. 처음부터 난 노회찬 그분을 지지했어요. 그런데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네. 왜요? 여기 노원구를 살리려면 좀 돈 있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나라당 그분이 좀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노원구를 어떻게 살리려면? 지금 이 동네에서 여기 서울에서 제일 여기 저희 동생도 저기 강진구 사는데 상계동을 완전히 시골로 알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속상한 면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돈의 힘이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노회찬 그분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 돈 쪽으로 기울어지는. 지난 3월 말 한강 둔치에서는 이색적인 경부 대우나 반대 행사가 열렸다. 낮은 인지도로 고전하던 진보신당이 궁여지책으로 정당 알리기 행사를 기획한 것이다. 어느 쪽을 바라봐야 돼? 저쪽을 바라봐야 돼.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 심정입니다. 한강수에 몸을 던져가지고 우리 한반도 대운하 계획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올라오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언론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과정과 계파 갈등에 주목하고 있던 때였다. 발이 안 된다. 아유, 발이 얼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부터 그냥 제가 주세요. 발을 세우세요. 응? 발을 저. 발을 계속 저어. 계속 펴. 제가 조금 발을 이렇게. 발이 얼. 자, 대자 보세요. 대자 이쪽에 반대. 대자. 경부나 결사 반대한다. 경부나 결사 반대한다. 진보신당 앞장서서 경부나 막아내자. 진보신당 앞장서서 경부나 막아내자. 경부나 막아내자. 나오시죠. 발이 얼어. 안 추우세요? 자, 한 번 더 드세요. 여기서 드세요. 발이 얼었다. 한번 더 마지막 기다려. 그거 저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하네. 내일 그러나 이 행사는 계파 갈등 보도에 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공천 갈등 끝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7대 총선보다 한 달 늦게 공약을 발표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격전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동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게 모자 쓴 사람들이 나를 반반을 못 알아봐요. 진보신당의 홍보를 위한 TV 광고 촬영이 있던 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회찬의 표정이 유난히 밝았다. 한 언론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홍정호 후보를 근소하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덕양갑에 출마한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선을 다해 알찬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요거 앵글을 투셔서. 예. 캠프에서 완전 지금. 차가 4.5가 4.5라도 아무리 잘해서 설명이 안 돼. 본격 유세에 돌입하기 전 누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가? 이것은 약체 정당의 두 후보가 초반 승기를 잡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진보신당 실력으로 해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예. 해내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이제 눈빛이 좀 더 예. 진보신당. 잠을 못 자서 눈빛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된 첫날. 진보신당은 노원병에 당에 온 힘을 집중했다. 서울에서 진보 진영은 지난 50년 이후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되지 못했다. 노원병에서 노회찬의 당선은 진보 진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노원구 병선거구 상계동 지역에서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쁜 서민들은 투표 때만 되면은 보수 정당, 수구 정당을 지지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법칙이 이 상계동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걸기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들과 함께, 노원구 서민들과 함께 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서 4월 9일 총선거에서 서민이 승리하는 최초의 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각 당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졌다. 한나라당 역시 노원병 선거구를 격전지로 분류해 대대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절대 안정 과반수를 목표로 하는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유권자들의 개발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발전을 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강남 이런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도 한나라당, 대통령도 한나라당, 또 여기 구청장도 한나라당인데 여기 노원병만 도로 열린 우리당 뽑아놓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노동당 뽑아라가 되겠습니까? 진보신당 뽑아가 되겠습니까? 한나라당 홍정욱을 꼭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노원의 가치를 높이고 노원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번 선거는 부자 대 서민의 선거도 서민 대 중산층의 선거도 아닙니다. 한 가지 말꾼들과 일꾼 간의 대결일 뿐입니다. 평생 장사 한 번 제대로 안 해보고 땀 흘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과 지난 수년간 50년 적자 기업을 흑자 전환하고 국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언론 교육 기업으로 만든 이 일꾼 홍정욱 간의 대결입니다. 홍정욱 후보는 상계동을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매년 100시간 자신이 직접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공약했다. 글쎄,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열은 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돈으로 그 아이들을 키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거는 못 하잖아요. 사실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을 지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조금. 이 두 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상계동. 통합민주당 김성찬 후보는 노원구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연고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밟아보지 않는 분들이, 노원구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들이, 노원구가 핫바지입니까? 노원구가 바지저고리입니까? 중앙에서 좀 유명하다고 낙하산 공천하고 전략 공천하면 우리 노원구민이 알아서 찍어줍니까? 하지만 노원병은 일찌감치 노회찬과 홍정욱 두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10여 차례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서 노회찬 후보는 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모두 오차 범위 내의 근소한 차이였다. 일정 넘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김밥으로 저녁 해결하실래? 해줄까요? 김밥 드셔야지 뭐 양치하고 뭐 나가는 거. 지금 식당 가서 밥 먹을 상황이 아니지. 예. 그래요.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노회찬은 조직력이 취약한 신생 진보정당 후보라는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한 홍정욱 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노회찬 후보를 추격하며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그는 자녀를 둔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노회찬 후보가 밤늦게 경기도 일산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총선 투표 일주일을 앞두고 심상정 후보가 부친상을 당한 것이다. 상대 한나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며 상승세를 타던 심상정 후보. 이 선거구 통합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심도 깊게 논의되던 상황이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선거운동하면서 자신감도 못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네.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죠 지금? 그거야 뭐. 어떻게든지 지켜야 돼.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 그럼 저쪽. 우리 노 의원님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상황하신 것 같은데 많은 명함 노래되면 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역전의 명수. 맞아, 명함 돌려요. 구출 작전을 하면 돼요. 맞아 돌리셔야지. 그 워낙 역시 저쪽이 저 기능이 센데니까 개인은 후보는 뭐 그런데 조직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좀 그럼 더 안 나가면 충분히 더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계속 정체 상태예요. 다음 날 오전 노회찬 후보가 경기 덕양갑 선거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심상정 의원이 부친상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빈소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서울의 후보인데 딱 중단하고 왔습니다. 저 노회찬입니다. 심상정 의원 후보 잘 밀어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잠을 4시간 이하로 줄이고 하루 일정을 30분 단위로 쪼개가며 지역구를 지켜야 하는 숨가쁜 일정. 심상정 후보가 부친상을 어제 당해가지고 제가 운동 중단하고 일로 왔습니다. 심상정 후보 꼭 살려주십시오. 부친상을 당한 심상정 후보가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은 비상국면이다. 예. 효녀 신청 다음에 효녀 신청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계동.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뉴타운 개발을 어느 후보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큰 변수가 되고 있었다. 30-40년 전 서울의 판자촌 철거민들이 이주해온 양지마을도 뉴타운 구역에 포함됐다. 얼마 후면 다시 또 철거돼 사라지게 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다. 여기 처음에 들을 적에
전기 없지, 수도 없지. 산물 길어다 먹어가면서 호롱불 밑에서 오늘까지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지금 와서 결과가 능력 없다 보니까 어디 뭐 요 모양 요 꼴로다가 거지 탈을 벗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오는 것이 우리 살아온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지금 이런데 고창에도 막 이제 헐고 뭐가 헐고 집이 그 아파트가 들어나는데 뉴타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양지마을 사람들의 70%는 세입자. 이들은 뉴타운이 들어서면 다시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할머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후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뉴타운 개발에 대해 막연히 기대가 크다. 냉이네, 냉이. 뉴타운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싶고 밤 되면 자고 낮 되면 삼작삼작 댕기고 그것밖에는 몰라요. 이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도저히 박근혜는 알까 아무도 몰라. 뉴타운 개발은 노원병 선거구의 가장 큰 화두였다. 상계동이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크게 뭐 혜택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개발이 되면은 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니까 다들 원하고는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심이 가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뉴타운 지역만큼은 이쪽 지역만큼은. 그렇지. 뉴타운에 별로 도움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은. 한나라당의 탄탄한 조직력도 날이 갈수록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운동하시는데. 여론조사에서 열세에 있던 홍정욱 후보. 그는 투표 3주 전에 공천을 받았다는 시간상의 제약을 뛰어넘고 있었다. 홍보님 아까 뵀죠 우리 후배. 그러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바닥 민심을 다지며 막판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홍정욱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었다. 우리 홍 박사님. 저는 초짜라 사실 판세를 읽을 줄을 모릅니다. 그동안에 다니면은 저 노원 주민들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 정도만 느꼈는데 한 3일 전부터 이 아마추어에게도 바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나가시던 분들이 계속 손을 들어 주시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와서 사인 받고 뭐 집에서 찍는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유세장에 가면은 이제 그 유권자들께서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세가 언제냐는 전화들 급증하고 이런 주민들의 반응을 접하면서 오는구나.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상계동 사람들은 자신의 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했다. 인물로 봐서는 인물 좀 잘생긴 후보가 난 그 사람이 마음에 가. 손이 비단 젊으니까. 손이 비단결이라며. 손이 비단결. 정당 정치니까 당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노회찬 씨는 지명도가 있고 또 이쪽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보신당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아마 노원구 쪽에서는 지금 노회찬 후보가 가장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신인으로 나오는 홍정욱 씨 있잖아요. 홍정욱 씨를 젊은 층은 많이 지지할 것 같아요. 헤럴드 경제신문까지 사장까지 하시고 남궁원 씨 아들 그렇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남에 나오시고 뭐 전략적으로 노원에 나오셨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쪽 강남에 나오시고 노원 쪽은 아직까지 약간 투쟁 의식이 있으신 노회찬 후보가 나올 것 같아요. 같은 장소에서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노회찬에게 자신들의 절실한 사정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일용직 여자들 좀 잘 살아봅시다. 아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 인간 구실만 하고 살고 싶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새끼 떼거리만 안 걸치게. 의원님, 좀 힘을 우리 의원님 혼자 힘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하시죠. 같이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내가 웬만해서 조져야지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담이 크네요. 처음에는 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뭐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더해서 이게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전화해서 힘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놓는다. 이게 뭐 사적 필생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야만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후회를 안 할 것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 태워버리겠다. 3년 같은 3개월을 보내고 있다는 노회찬. 이제 그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식 선거 운동 마감을 몇 시간 남겨둔 4월 8일 저녁. 상계동의 총선 열기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노회찬은 마지막 시간까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쳐가며 지지를 부탁했다. 마지막 선택을 호소하는 노회찬에게 상계동 사람들의 격려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제 노원에서 새로운 인생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기호권 노회찬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노원에서 새로운 인생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제 하루 뒤면 그의 3개월간의 분투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한 그루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홍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꽃과 열매를 만들듯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지 않고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노원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의 홍정욱 후보가 40%를 기록한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를 3% 차이로 따돌리며 노원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시각 노회찬은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미안하지 말마. 그리고 아무튼 다시 한 번 시작하자.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그의 사무소를 처음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 네. 노원구민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니 뭐 이 정도 뜨거운 애정을 또 보내주셔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예. 떠나지 마세요. 예. 노원구를요. 아니,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떠나지 마세요. 저를 자원봉사한다고 신청도 해놨는데 노회찬은 지지자들에게 거듭 미안함을 표현했다. 힘내고 나도 힘낼 테니까 이제 뭐 편안하게 여기 놀러 오세요. 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다음 날 노회찬은 서울 근교 전태일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상계동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얻은 40%의 지지는 그에게 희망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번 18대 총선 이 노원병에서 충분히 지역 주민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노원병의 실험은 이번 총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총선에서 모아진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진보 정치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를 또 저한테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큰 과제가 저 앞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상계동 서민들과 함께하는 민생 정치를 실현해 보겠다는 그의 꿈은 좌절됐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상계동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노회찬. 4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의 노회찬을 만날 것인가?